자, 갑니다, 이제. 갑니다. 구분 건물 등기 그래요. 아파트 등기야. 구분 건물 등기. 구분 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서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독립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타겟가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그죠? 일단 이 정도는 알고 덤벼 주셔야 돼.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가봤더니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인데 이 우뚝 솟은 건물을 405동 그래요. 뭐라고요? 405동 그럽니다. 이 405동을 집합건물법에서 1동 건물 전체 그래요. 뭐라고요? 1동 건물 전체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1동 건물 전체. 1동 건물 전체 그래요. 이 1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은 토지가 있어요. 그죠? 이 토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토지를 보고 뭐라 그래? 법정대지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대지 그래.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대지는 세 가지 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도 법정대지는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1동 건물에 깔고 앉은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정대지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405동에 가보면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을 거야. 1층, 그 다음 2층, 그 다음 3층, 그 다음에 4층, 그 다음에 5층. 주택법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 이상인 주택.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거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니까 아파트 맞네. 그죠? 아파트 맞아요. 이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요?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요? 구분한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구분이 됐어, 안 됐어? 됐겠네. 그래요. 벽이나 천정 등을 통해서 구분이 됐네. 구분 건물 그래요. 그죠? 구분 건물 또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 그래요. 그죠? 전유 부분. 이 501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을 A라는 놈이 분양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A를 보고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구분 건물 소유자 A가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려면 이 단지 내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다녀야 되겠네. 이 단지 내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을 뭐라 그런다?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 그래. 그죠? 대지권 또는 뭐다? 대지 사용권 그래. 그죠? 대지권하고 대지 사용권은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같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죠? 됐어요? 자,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돼. 405동을 보고 뭐라 그런다? 405동을 뭐라 그래? 1동 건물 전체라 그랬잖아. 그죠? 뭐라고요? 1동 건물 전체. 1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는 토지를 뭐라 그래? 법정대지. 그죠? 501호를 보고 뭐라 그래? 구분 건물 또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 그래. A는 구분 건물 소유자야. 구분 건물 소유자가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려면 단지를 밟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이 정도는 알고 덤벼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거기 2번에 구분 건물 요건 그래요. 그죠? 구분 건물 요건 그럽니다. 자, 구분 건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501호야. 뭐라고요? 501호야. 그렇죠. 501호. 그죠? 또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 그럽니다. 그죠? 전유 부분 그러죠.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하고 무슨 요건? 주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은 구조상 그래요.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에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대. 그죠?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대. 여기 봐요. 구조상 독립성이란 이런 벽이나 천정 등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전유 부분하고 차단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외부로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501호를 구분해서, 그죠?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까지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여기 봐요.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없어요. 그죠? 이건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건 일반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주관적인 요건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요. 하여튼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G만 쓰는 부분의 반대말은 뭐야? 같이 쓰는 부분이네. 공용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공용 부분 그래요.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구조상 공용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놈이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 복도, 계단 등이 있어요. 등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죠? 규약상 공용 부분 뭐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경로다, 입주자 집회소와 같은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봤더니 지붕, 기둥, 벽 다 있어요. 완벽한 건축물이야. 등기 능력이 당연히 있어요. 등기 할 수 있는데 무슨 부만 두게 된다? 표제부만 두게 되고, 표제부에다가 같이 쓰는 부분이란 취지만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특히 우리 출제자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을 자주 물어봅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야. 그죠?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하여튼 전유 부분의 반대말은 같이 쓰는 부분이야. 근데 이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요놈하고 요놈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걸 뭐라 그럽니까? 했더니 전유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이라는 놈하고 공용 부분이라는 놈은 한 몸뚱이로 되었다. 일체성 그래요. 뭐라고요?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없대요. 그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501호 그래요. 뭐라고요? 501호를 제3자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 그죠? 이 전유 부분 처분에 공용 부분은 뒤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합건물법 규정을 보면 별도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의 공용 부분은 성질상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게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둬야만 여러분들이 집합건물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 내용이 거기 350페이지 2번 구분 건물 요건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구분 건물의 규정 그래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의 일체성까지 그거 쭉 돼 있네. 공용 부분까지. 그 다음에 351페이지를 펼쳐보면 4번 대지권 등기야.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야. 29회 때도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대지권 등기. 양가로 1번 대지 사용권 그래요. 그죠? 대지 사용권이란, 중요한 내용이 잘 들어봐요. 구분 건물 소유자가, 즉, 501호를 분양을 받은 A라는 놈이 5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 그래요. 즉 건물을 소유를 하려면 대지 이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며, 구분 건물 소유자는 누구나 대지 전체에 대해서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뭐라 그런다? 대지 사용권 그래요. 그죠? 여기 봐요. 대지 사용권은 이 단지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을 대지 사용권 그러는데, 보통은 뭐냐? 소유권이야. 그죠?
소유권에 기초해서 단지를 밟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가면 지상권, 전세권일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야?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인 동네는 군인 아파트 그래요. 뭐라고요? 군인 아파트가 보통 많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대지권. 그죠?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야. 등기부에.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대지 사용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 넘겨 가봅니다. 넘겨 가보면 그 대지 사용권의 취득은 아직은 좀 그래. 그래서 352페이지 5번 대지권 찾았어요? 네. 그래요. 양가로 1번 대지권에 의해 잘 들어봐. 그죠? 잘 들어봅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 즉 501호 소유자 A라는 놈이 5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갖는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특히 뭐라 그래요? 대지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분리 처분 가능 규약이 있다면 두 놈은 성질이 같아요? 틀려요? 다른데. 그죠? 분리 처분 가능 규약이 없다면 대지권은 곧 대지 사용권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 건물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갖는 대지 사용권 중에서 밑줄 쳐요.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특히 뭐라 그런다? 대지권 그래요. 그죠? 대지권 그럽니다. 양가로 2번 대지권의 등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야. 그죠? 여기서부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등기는 건물 등기부야. 뭐라고요? 건물 등기부야. 건물 등기부에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 그래. 그죠? 신청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신청에서 떨어집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래?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표제부. 표제부 나도 알아요. 그죠? 표제부 나도 압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동 건물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그래. 뭐라고요? 전체에 관한 표제부 그래. 그죠? 표제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등기법 법전을 보면 전체자는 없어요. 그죠? 그냥 일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전체자를 집어넣고 이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그죠? 결국 이거는 명찰은 명찰인데 무슨 명찰이냐면 405동 그래. 뭐라고요? 405동 전체에 관한 명찰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맨 앞장을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그래요. 그죠? 그래. 405동에 관한 명찰이라는 얘기야. 전산 등기부는 상하로 편제되어 있어요. 그죠? 윗부분, 아랫부분. 그죠? 근데 전산 등기부는 시각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옛날 등기부, 보관처식 등기부를 고집하고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는 보관처식 등기부가 훨씬 효율적이야. 그죠? 보관처식 등기부는 좌우로 편제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 그래서 좌측, 우측 이렇게 편제를 합니다. 좌측은 전산 등기부의 상단부에 기록되는 부분이고 우측은 하단부에 기록되는 거야. 기록되는 내용은 100% 동일해요. 그죠? 그래요. 자,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좌측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합니까? 그랬더니 일동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무슨 사항?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건물 표시사항 뭐지? 건물 표시사항 소지 구정면이야. 뭐라고요? 소지 구정면.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건축 면적 같은 것을 이쪽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한 놈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그래요. 뭐라고요? 전체를 기록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기록하니까 여기에는 101호의 소지구 정면, 201호의 소지구 정면, 301호의 소지구 정면, 401호의 소지구 정면, 501호의 소지구 정면, 601호의 소지구 정면.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의 소지구 정면까지 다 기록하게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 전체를 다 기록하게 되네. 이 좌측 등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의 대원칙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뭐를 이루고 있다? 얘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아주 엄청나게 출제를 해서 제가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죠? 이 좌측 등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여기 잘 봐봐요. 101호서부터 601호까지 6개의 독립된 건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6개의 독립된 건물이 존재한다면 6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하나의 등기 기록만 존재를 하고, 하나의 등기 기록 속에 6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다 기록이 되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뭐를 이루고 있다? 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요. 무지무지 중요한 거야.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우측은 어떤 상을 기록하게 됩니까? 했더니 대지권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그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땅지자를 쓰니까 땅에 대한 권한이야. 뭐라고요? 땅에 대한 권리, 땅에 대한 권한이야. 그러니까 대지권의 표적, 대지권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무슨 사항? 토지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 토지가 뭡니까? 했더니 1동 건물 전체, 즉 405동이 깔고 앉아있는 이 법정 대지의 소재, 그죠?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법정 대지의 뭡니까? 소재, 그죠? 지번, 지목, 면적 따위 등을 여기에 기록하게 돼요.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따위 등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요. 됐어요. 자,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다?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야?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라고 했어? 건물 등기부야. 뭐라고요? 건물 등기부야. 건물 등기부라고 한다면 건물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건물 등기부 속에 무슨 사항이 지금 들어와 있어? 토지 표시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건물 등기부 쪽에서 보면 이물질이야. 그죠? 이물질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등기관이 미친놈도 아닌데 왜 이물질을 건물 등기부 속에 끼워놨을까요? 그죠?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뭐냐면 501호라고 하는 이 501호는 토지야 건물이야? 건물이야. 건물을 제대로 소유하려면 땅에 대한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쳐서 꼽아놓은 게 아니고 일부러 투입을 시켜놓은 거야. 그죠? 됐어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권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투입을 시켜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좌측 등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몇 원화돼 있어요? 2원화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취급해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야. 토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토지 등기부, 건물에 관한 사항은 모두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원칙인데, 그쵸? 원칙인데, 구분 건물 등기부 영역에 와서만 이 이원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 표시사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 그러니까 완화가 됐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등기부는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야. 건물 등기부 등본 한 통만 떼어보면
건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무슨 사항? 토지에 관한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파기 가능해요. 그죠? 별도로 따로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건물 등기부 등본 한 통만 떼보면 그대로 다 건물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에 관한 사항이 다 파기 가능합니다. 그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 등본은 잠정적으로 폐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떼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장이 또 한 장 나와요. 그죠? 또 한 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전유 부분 표제부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 그래. 그죠?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는 명찰이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 일반 건물 등기부는 명찰이 한 개인데 여러분 독특해서 명찰이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하고 전유분 표제부 명찰이 벌써 몇 개야? 두 개라는 얘기야. 그죠? 하여튼 독특하다는 얘기야. 좌우로 나눕니다. 그죠? 좌우로 나눠요. 똑같이. 이 전유분 표제부 좌측에는 어떤 사항? 전유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이라는 뭡니까? 건물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501호 그래요. 뭐라고요? 501호에 관한 소지 구종면만 기록하게 돼요. 그죠? 소지 구종면만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유분 표제부 좌측을 봤더니 좌측은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을 구분 건물 등기부 영역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관철하고 있는 셈이 되더란 얘기야. 그죠? 그래요. 여기 봐봐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만 봤을 때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에 예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장을 합쳐서 관찰해보면, 그죠? 두 장을 합쳐서 우리가 바라보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셈이야. 왜냐하면 이 전유분 표제부 좌측에는 501호에 관한 소지 구정면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한 장만 봤을 때는 예외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장을 합쳐서 보면은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셈이야. 형식적으로 보면 예외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찰해 보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셈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우측에는 대지권의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의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이 대지권의 표시사항이 뭡니까? 했더니 대지권이 성립되게 된 등기 원인 및 연월일도 기록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대지권의 종류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의 종류. 보통은 뭐야? 소유권이지만 지상, 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소유권이라면 여기에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랄지 그 다음에 501호를 분양을 받은 A라는 놈이 대지권의 지분 비율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의 지분 비율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죠? 그런 사항들이 또 기록이 된다는 게, 만분의 125 정도의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쳐봐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권이란 권리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지분 비율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대지권의 표시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원칙적으로 보면 무슨 등기라고 해야 돼요? 권리 등기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등기법은 실질보다는 뭐를? 형식을 중요시해요. 그죠? 이 대지권의 표시사항은 가불구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권리의 등기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라고 해야 돼요. 그죠? 권리의 등기다, 사실의 등기다, 사실의 등기야. 그죠? 됐어요? 그리고 구분 건물 소유자가 무슨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501호를 최초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뭐를 개설한다? 갑구 그래. 뭐라고요? 갑구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을구를 개설할 거야. 그죠? 그래갖고 갑구에다가 소유권 A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건 우리가 지난 주 동안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갑을구를 개설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좌측 우측, 전유분 표제부 좌측 우측에 이런 사항이 기록되는 걸 보고 모두 싸잡아서 무슨 등기가 떨어졌다?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 등기부에 기록돼 있어, 건물 등기부에 기록돼 있어, 건물 등기부에 이런 등기가 떨어진 걸 보고 무슨 등기가 떨어졌다?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죠? 이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동안 건물 따로 그래. 뭐라고요? 건물 따로 놀고 그 다음에 토지 따로 놀았어. 따로 놀다가 이 등기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로 묶인대. 그죠? 일체성 그래. 뭐라고요? 일체성을 이루게 되어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 금지 그래. 뭐라고요? 분리처분 금지란 얘기야. 그죠? 즉 501호를 처분하게 되면 501호 처분에 토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요.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건물은 좀 투박하니까 말을 치환을 하면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 그래요. 토지도 투박하니까 말을 바꾸면 대지 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으로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분 건물 등기부 쪽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이루게 돼서 양자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정반대 해석을 해봐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기 전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두 놈 묶였어 안 묶였어? 안 묶였네. 그죠? 그러면 전유 부분 따로 처분할 수 있고 대지 사용권 따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의 법률 관계하고 이전의 법률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하는 등기 신청한 등기는 등기법 29조 제1호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한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야. 그죠?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 무의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그죠? 뭔 얘기하는지 알지?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딱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단순화하는 거야. 여기 100번지 1필지 뭐가 있다?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요 토지 위에 건물이 딱 있는데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501호 그래. 뭐라고요? 501호와 같은 구분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래요. 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구분 건물 그래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허용이 돼야 한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허용이 돼야 한대. 안 되지. 그죠? 만약 이 등기가 가능하다면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서로 따로따로 돼요. 그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허용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등기 인정은 일체성의 원리 그래요. 뭐라고요? 일체성의 원리에 위반이 되는 등기 인정이라고 해서 등기한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야. 그죠?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 무의 등기라는 얘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그죠? 여기 봐. 건물만에 관하여 조당권 설정 등기 허용이 돼야 한대? 안 되지. 그죠? 제 날짜에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담보권 실행 경우에 들어가. 그러면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된단 말이야. 일체성의 원리 위반이 돼. 허용이 안 돼. 건물 만에 관한 압류, 그죠? 압류. 그 다음에 가압류,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 그죠?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면 이쪽은 강제 경매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단 말이야. 일체성의 원리 위반이 되는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건물 만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가등기에 기초해서 종당에 가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체성의 원리 위반이 돼서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이걸 딱 싸잡아 갖고 어디로 간다? 토지 그래요. 그죠? 토지만에 관하여 이러한 등기 신청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우리 출제자는 토지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걸 살짝 위장을 해서 대지권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에 관하여, 대지권만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 이유는 일체성의 원리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이 대지권 등기가 가장 핵심이 돼요. 그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니까 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얘기되냐면 그 350페이지 양가로 2번 대지권 등기 이렇게 돼 있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354페이지까지 얘기야. 그죠? 354페이지까지 얘기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순환 수업을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받은 자료를 한번 봐봐요. 그죠? 오늘 받은 자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이게 25회 때인가 26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25회 때인가 26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그죠? 예,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그래요. 1번 전유 부분 등기부의 표제부. 그러니까 줄여서 뭐야? 전유 부분 표제부야. 뭐라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건물 번호 기록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대지 위에 아파트가 한 채가 아니고 여러 개의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건물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 번호도 기록되는 사항이야. 그 다음에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필사항 기록됩니까? 그죠? 여기 전유 부분 표제부 우측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권의 필사항 기록되네? 맞지?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일동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소재 지번 그래요. 그죠? 기록됩니까? 맞지? 그게 뭐야? 일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우측을 봤더니 대지권의 목적인 무슨 사? 토지 필사항. 그죠? 즉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법정 대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소재 지번 기록되는 사항 맞지? 그 다음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필사항. 그죠? 여기 봐. 여기 그대로 봐봐. 대지권의 목적인 무슨 사항? 토지 필사항. 기록되는 사항 맞네. 그죠? 됐어요? 기록되는 사항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대지권 등기를 했을 경우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란 취지 기록됩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여기 봐. 이 대지권이 무슨 사항? 소유권이란 취지. 그죠? 지상 전세권이란 취지, 임차권이란 취지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전유부분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얘기를 해볼게. 그죠? 그러니까 25회 때는 이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좌측 우측. 그죠?
그 다음 전유분 표제부 좌측 우측에는 각각 어떤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나도 알아요. 그죠? 표제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좌측에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시사항 우측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사항 그 다음 장을 전유분 표제부라고 하는데 전유 표제부 좌측에는 전유분이라는 건물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고 우측에는 대지권의 표시사항이 기록이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좌측 우측 전유분 표제부 좌측 우측에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기록되는 걸 보고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유 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은 하나로 묶여서 일체성을 이루게 되어서 양자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 오늘 받은 문제 3번 한번 가봅시다. 이게 29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29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지. 자,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주시오. 동그라미 1번, 지문 1번. 등기한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취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지역권은 지역권이란 권리는 대지권의 종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거기도 틀렸고, 이거는 소관청의 촉탁으로 떨어질 등기가 아니고, 등기안에 뭐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떨어지는 등기야. 거기도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봐요. 3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그죠? 밑줄 쳐요. 밑줄 칩니다. 이거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건물 등기부에 기록돼요. 어디에 기록된다? 건물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아주 까놓고 토지 등기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토지 등기부 중 해당구 사항 내에 떨어진 등기는 어디에 떨어져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앞에 거는 건물 등기부, 뒤에 거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돼. 그죠?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럴 때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순위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릅니다. 이른바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그 다음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둬요. 그죠? 이유는 한 놈은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고 한 놈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 이건 신청 순서에 따라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3번 지문도 틀렸네. 이제 4번, 5번은 묶어두는 게 좋겠네.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후 이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이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은 하나로 묶여요. 그죠? 하나로 묶여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후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지? 요걸 물어봤네. 501호만에 관하여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할 수 있다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체성의 원리에 위반이 되는 등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5번 갑니다.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잘라요. 그죠? 즉
대지권의 종류가 뭐라는 얘기야? 소유권입니다. 이 얘기야. 그죠? 소유권입니다. 그럴 경우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네, 그래요. 요거를 그대로 어디로? 토지 쪽으로 가져가 보자. 토지 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고 달라지기 때문에 일체성의 원리에 위반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려요. 그래서 1, 3, 4, 5번 지문 틀리니까 2번이 그 다음 맞는 지문이네. 그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 건물 소유권의 명의인은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을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옳은 정답 몇 번? 2번이요. 그죠? 아마 올해도 출제가 되면 딱 요런 스타일로 물어볼 거야. 그죠? 요런 스타일로 물어볼 겁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 순환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그죠? 무사히 마쳤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딱 상태를 보니까 얼이 빠져갖고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